안녕하세요. 무자극 자동차 채널, 자극은 없지만 정보는 풍부한 채널, 아지막 골프입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는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사람도 나이 들고 추우면 움직이기가 싫죠.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얼어서 꼼짝하기 싫어서 그런,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겨울에 연비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겨울에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겨울에는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을 켜놓으니까 전력 소모량이 늘고 그만큼 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겠죠. 그리고 시동을 걸고 나면 엔진 온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 연료를 더 많이 분사해요. 엔진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야 히터도 빨리 나오고 오염물질이 덜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한 온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공기 저항도 그만큼 커집니다. 당연히 타이어 속 공기도 밀도가 높아져서 공기가 압축되고 이 때문에 타이어 접지 면적이 늘어나죠. 이 면적만큼 주행 시 노면 저항도 올라가게 되니까 연비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다 해결하고 나면 연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연비에 차이가 없다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트렁크를 비워라,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건 다 기본이죠.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마지막 골프는 자동차 전문 채널이니까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하면 연비 운전이나 이딴 거 생각 안 하고도 연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댔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요거 아니에요.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시청, 그리고 구독의 준말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DPF는 초미립자 필터라 부르기도 합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배기가스에 섞여있는 오염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내부에 오염물질이 많이 쌓이면 연료를 집어넣어 이것들을 태웁니다. 그리고 뭔가 태우면 재가 남겠죠. DPF 내부의 용량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이 재가 꾸준히 내부 공간에 쌓이면 연료를 분사하는 시점이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연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연비가 떨어지죠. 또한 한 번 주행하는 거리가 짧으면 DPF가 재생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고요. 이 때문에 DPF 공간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왜 디젤차는 주행거리 긴 사람들이 타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DPF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12만 킬로가 넘으니까 슬슬 연비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DPF를 청소했습니다. 당연히 연비도 올라가고 주행 성능도 좋아졌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굴뚝을 뚫어주면 난로의 효율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DPF를 청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걸 차량에서 떼어내기가 꽤 힘들어요. 그래서 약품을 넣어서 클리닝을 하기도 하는데 남아있는 약품이 DPF의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올려서 DPF가 녹아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DPF는 부품값만 몇백만 원이니까 클리닝 방법 선택이 꽤 중요합니다. 업체에 클리닝을 의뢰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젝터는 연료를 실린더 내부에 분쇄해주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실린더 내부에는 꾸준히 폭발 과정이 일어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죠. 이 배기가스의 오염물질은 DPF가 걸러주지만 실린더에서 빠져나간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오염물질은 실린더 안쪽에 노출되어 있는 인젝터 끝부분에 미세한 구멍을 막게 됩니다. 결국 인젝터에서 분쇄되는 연료는 미세한 안개 형태에서 점점 물총의 물줄기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폭발하는 힘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운전자는 엑셀레이터를 더 밟게 되겠죠? 차가 안 나가니까요. 결국 운전자 스스로 연비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에는 인젝터를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대략 12만 킬로에서 연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DPF와 인젝터를 함께 청소했어요. 지금 18만 킬로가 넘게 주행하고 있는데 아직 연비 하락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연비는 금방 회복돼요. 물론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일부 업체에서는 인젝터 청소를 인젝터 리빌드라고 하는데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역시 앞서 DPF처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시간이 부족해 리빌드는 못하고 청소만 했는데 그래도 컨디션은 꽤 좋아졌습니다. 아울러 주행거리가 긴 디젤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DPF와 인젝터 클리닝은 한 번쯤 진행해 볼만 합니다. 또한 가솔린 차량은 DPF가 없지만 인젝터는 있으니까 청소를 해볼만 하죠. 아울러 점화 플러그와 여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점화 코일, 그리고 케이블까지 교환해 볼만 하죠. 이건 다 돈이네요. 차를 좀 아시는 분들은 제목만 보고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차들은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다시 한번 엔진 속으로 집어넣어서
오염물질을 태우죠. 문제는 배기가스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그대로 엔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카본이에요. 카본이 흡기 라인에 조금씩 쌓이고 결국 흡기 라인을 좁혀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만큼 공기가 적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연료를 많이 넣어도 공기가 부족하니까 폭발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출력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젝터의 찌꺼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더 밟으니까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연비가 떨어지죠. 그런데 골프 7세대의 TDI 엔진은 흡기 라인에 카본이 쌓이지 않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흡기 라인 청소가 필요 없어요. 여러 군데를 청소해야 하는데 하나라도 적어지면 아주 좋은 거죠.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계속 가겠습니다. 대체 배터리하고 연비가 무슨 관계일까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 자동차의 구조를 이야기해 볼까요? 자동차 엔진 근처에는 두 가지 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흡기와 배기 시점을 결정하는 타이밍 벨트죠. 물론 최신 차량은 벨트 대신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여전히 골프 7세대는 벨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벨트는 파워 벨트, 겉벨트, 외벨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벨트예요. 이름처럼 엔진의 구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컴프레서, 파워 스티어링 모터, 그리고 발전기를 구동시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켜면 연비가 떨어지죠. 바로 에어컨 컴프레서가 작동해야 하고 이건 엔진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발전기도 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배터리 상태가 안 좋아서 주행 중 충전이 제대로 안 된다면 발전기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역시 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어 크기에 맞는 적정 공기압 이하로 공기량이 유지되면 그만큼 노면과 맞닿은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보다 더 낮은 공기압이라면 스탠딩 웨이브 현상으로 타이어가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많이들 아시는 걸 텐데 한여름에는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보다 더 적게 공기를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야기하는 적정 공기압은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까지 모두 고려해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빼고 겨울에는 더 넣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적정 공기압보다 조금 높게 공기압이 유지되는 편이 연비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밸런스와 휠 얼라이먼트도 연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튜브에서 연비 좋아지는 얼라이 값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연료 첨가제에 대한 논란이 많죠. 연료 첨가제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속는 셈 친구 넣어본 결과 효과를 발휘하는 제품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6만 킬로부터 넣었으니까 대략 12만 킬로 동안 주유 2번에 한 번꼴로 넣었네요. 꽤 많이 넣었어요. 처음 넣었을 때는 6만 킬로쯤 엔진 소음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연료 첨가제는 맥세이버란 제품입니다. 물론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제 영상의 조회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핫고 채널에 광고를 줄 회사가 없겠죠? 사실 연료 첨가제 제조사들이 이야기하는 효과들은 비슷해요. 반 정도는 확인할 수 없고 연비가 늘어나거나 엔진 진동과 소음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맥세이버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엔진 진동과 소음 감소 효과가 체감될 정도로 크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제조사는 소음 진동을 줄이고 연료 펌프와 인젝터를 보호하는 성분인 윤활성 향상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여러 정유회사에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의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아울러 이 링크에서 구매해 주시면 채널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드디어 디젤차의 연비를 높이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소개한 것들보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방법은 엔진오일 교체 시에 조금 다른 점도의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뉴얼에는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명시되어 있고요. 또한 어떤 점도의 엔진오일을 넣어야 하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가장 흔한 엔진오일 점도는 OW30이죠. W 앞쪽의 숫자는 저온 점도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 엔진오일이 잘 순환되고요. 시동성도 좋아지죠. 또한 엔진 마모는 대부분 시동을 걸 때 발생을 하는데 엔진오일의 저온 유동성이 좋으면 그만큼 시동 직후에 엔진오일이 구석구석 퍼지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만큼 마모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 저온 점도 수치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많고요. 수명도 짧고요. 고속주행에 불리한 면이 있기는 해요.
뒤쪽 두 자리 숫자는 고온 점도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점성도 높습니다. 고온 점도가 높다면 주행 시 엔진 보호 효과가 커지겠죠. 반면 상대적으로 끈끈하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 부하도 높아집니다. 만약 OW30에 오일을 넣는 차량에 OW20이나 0W20 정도의 엔진 오일을 선택하면 연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에 연비가 떨어지는 이유와 연비를 높일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마 이쯤 되면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높을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제 경험상 말씀드리자면은 DPF와 인젝터 청소가 가장 효과가 높았습니다. 물론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는 해요. 비슷한 맥락으로 흡기계통 청소가 그 다음일 것 같고요. 연료 첨가제도 나름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었어요. 타이어 공기압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엔진 오일은 의외로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다들 디젤차의 가장 큰 특징인 높은 연비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마 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